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우연한 계기로 묻지마 관광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난 여행이었고 경험이었으며 그때는 내가 묻지마 여행을 해본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삶은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었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경험을 선물해주곤 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앞서 말한 대로 15년 전쯤 동네 대중목욕탕에서일 거예요. 목욕을 끝내고 잠시 나와보니 목욕탕 안에 있는 평상에서 동네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둘러맨 채 무언가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미 다 아는 여자들이고 해서 음료 한 캔을 사서 그 무리 곁으로 다가갔죠. 전 자연스럽게 뭔데 그렇게 재밌냐고 말을 건네니 저보고 잘았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끼리만 재밌어 하기 너무나 아쉬웠는데 저보고 이리 와서 같이 거들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대체 무슨 얘기들을 하길래 그러냐고 물어보니 자기 묻지마 관광이라고 들어보지 않았냐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면서 여기 옆에 있는 이 형님이 얼마 전에 묻지마 관광에 다녀왔는데 이 형님 짱만 대머리여서 처음엔 그렇게 실망을 했는데 글쎄 알고 보니 대머리라서 실망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며 그 대머리가 힘께나 썼다면서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더 디테일하게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그 무리들 중 얼마 전 묻지마 관광을 다녀온 그 형님에게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며 난 늦게 와서 못 들었다고 하니까 그 형님이 갑자기 제 팔을 툭 치며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더 말하기 쑥스럽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다시 또 동네 여자들 뒤집어지고 아주 웃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중 다른 여편네가 갑자기 그러지 말고 우리도 한번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한번 다녀온 그 형님에게 그런데 가려면 어떻게 가는 거냐고 묻자 단번에 그 형님이 그럼 자기네들도 여행 한번 해볼 거냐며 자기가 오늘 내로 알아보고 내일 연락들 준다고 하지 뭐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얼떨결에 좋다고 하면서 그럼 형님 연락 기다린다고 말하며 옷을 입고 목욕탕을 나왔지요. 진짜 그때만 해도 그냥 얘기거리고 거기서 끝날 줄만 알았어요. 그 형님이란 여자가 진짜 묻지마 관광을 주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냥 농담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다음 날이 되니까 상황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50대 중반에 남편 출근 보내고 집에 혼자 남아서 여느 때처럼 아침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나가보니 어제 목욕탕에서 만난 여자들 중 한 명인 동네 여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니 이렇게 빨리 결정 낼 줄 몰랐다면서 아까 그 형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어제 목욕탕 멤버 그대로 같이 떠나기로 했으니까 준비들 하라고 했다며 나보고 자기도 갈 거지? 라고 하는데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고 시치미 떼듯 말하니 뭐긴 뭐냐며 묻지마 여행 말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저는 놀란 듯 그걸 어떻게 가냐고 쑥스럽게 말하니 자기도 처음인데 뭐 어떠냐며 동네 여자들 그 형님 빼고 다 처음이라면서 나보고 자기도 꼭 가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까지 가면 총 인원이 12명이라고 말하며 그쪽도 보니까 딱 12명 나올 거니 인원수 꼭 맞춰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무슨 사명감에 걸린 듯 가고 싶은 건 둘째치고 괜스레 제가 인원수를 꼭 맞춰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알겠다며 얼떨결에 저도 간다고 그랬죠. 드디어 묻지마 관광을 떠나기로 한 날 남편 출근 보내고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동네 여자들이 335 모여있더라고요. 모두들 등산복을 맞춰 입고서 마치 진짜 등산을 가는 것처럼 입고 왔더라고요. 뭐 저 또한 그렇게 입긴 했지만요. 그렇게 하여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동네 여자 한 명이 저보고
너무나 설렌다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묻지마 여행 한 번도 안 가봐서 그 느낌을 몰랐는데 지금 버스를 기다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설렌다고 말하지 뭐해요.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렇다고는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설레던지. 남편과 살아오면서 이런 설렘 같은 거 있고 산지 오랜데 진짜 오랜만에 두근두근 거리는 설렘이 가득했답니다.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버스 안으로 올라탔죠. 그런데 이게 뭐야? 버스 안이 텅텅 빈 거예요. 남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길래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주선했던 그 형님이 그런 분위기를 캐치했는지 아유 자기들 실망하지 말라며 남정네들은 좀 이따 탈 거라고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모두가 그러냐며 한 명씩 자리에 앉았답니다. 좀 이따 타게 될 옆자리 파트너를 위해서 한 자리씩 비워두고 앉았죠. 그렇게 버스를 타고 몇 분을 더 달리니 어느 갓길에 버스가 세워졌고 차창 밖을 내다보니 남정네들이 가득 보이더라고요. 모두가 등산복을 입고 말이죠. 그때부터는 정말 심장박동수가 말도 못하게 뛰더라고요. 너무나 설레고 한편으론 걱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남자들이 버스 안으로 올라타기 시작했답니다. 한 명씩 올라탄 남자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줌마 옆에 자리 잡아 앉는 것 같았어요. 저도 살짝 보면서 누가 내 옆자리에 앉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군살 하나 없고 아주 다부진 체격에 키도 크고 잘생긴 등산모를 푹 눌러쓴 남정네가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여기 온 다른 남자들 중 제일 괜찮아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땡 잡았다 싶었죠. 아니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내 옆에 다 앉다니. 가슴이 두근두근 더 뛰기 시작했어요. 우린 잠깐의 인사를 나누었고 서로 아직은 쑥스러워서 별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남자 쪽 사회자 한 명이 툭 나와서는 인사를 하면서 그냥 신나게 놀아보자고 하더라고요. 노래방 기기가 켜지고 노래를 부르고 버스 안은 아주 벌써부터 술판에 춤판에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그렇게 놀다 보니 안 친해질 수 있나요? 남자들과 금세 거리낌 없이 놀며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동네 여자들은 벌써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에 질세라 제 옆자리 파트너와 재밌게 놀려고 마음을 먹고서 술을 더 들이켰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그 남자와 함께 버스 통로에서 잠깐이나마 브루스를 쳤는데 버스 기사가 위험하니까 춤은 추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창피함에 다시 자리에 앉으니 제 파트너인 그 남자도 무안함에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던지. 그러면서 우린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건배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너무나 더운지 땀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자꾸 손수건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길래 저는 그 모습에 실례니까 이제 모자는 벗으시라고 말하면서 대신 모자를 벗겨주려고 손을 갖다 대자 남자가 깜짝 놀라며 아니라고 그러지 뭐예요? 그때만 해도 모자 쓰는 걸 더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해서 둘만의 자유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저와 제 파트너는 그곳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모자를 계속 쓰고 있길래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그 형님이 묻지마 여행에서 대머리를 만났다는 게 생각이 나서 저 또한 그제서야 촉이 단번에 오더라고요. 이 남자 대머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말이죠. 저는 혹시 몰라 장난스럽게 모자를 잡고 휙 벗겨버렸더니 웬일이니? 아주 훤칠한 대머리더라고요. 그것도 앞대머리요. 뒷머리만 풍성하고 앞은 훤히 벗겨진 대머리였답니다. 저는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을 하려고 하던 찰나. 저번에 그 형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대머리라고 해서 실망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한 말 말이죠. 대머리가 힘이 좋잖아요. 사실. 그리고 솔직히 대머리란 것 빼면 이 남자 다 괜찮았거든요.
키도 크고 몸도 다부지고 솔직히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전 거기서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말았죠. 그리하여 저는 묻지마 여행을 처음으로 경험해 본 거고, 저 역시도 거기서 만난 남자가 바로 대머리였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요?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게 끝이랍니다.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고 좋긴 했지만 죄책감도 밀려오고 남편이 알면 어떡하나 걱정이 더 앞섰거든요. 그냥 한 번의 경험으로만 만족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또 누군가 묻지마 여행을 제안하면 그땐 솔직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내가 갈 건지 아니면 안 갈 건지. 희열도 있었고 충분히 재미는 있었으니까요. 내 나이 32살. 국내 굴지 회사에 3년 전에 입사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생활, 능력도 인정받아 회사 생활도 어느 정도 즐기면서 다니고 있다.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소소한 행복에 젖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근데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생기고 말았다. 사랑했던 옛 여친에게 연락이 온 것이다. 안녕? 짧은 메시지였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누군지 물어봤고 대답은 놀랍게도 5년 전쯤 헤어진 구 여자친구였어.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리던 아이였는지라 연락 온 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다. 어떤 일이냐고 묻는 내 말에 그냥 생각나서 연락해 봤다는 대답에 문자인데도 영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나는 곧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지. 실제로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하니까. 근데 그 애가 갑자기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거야. 그때 시간이 밤 9시인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뭔 시간에 얼굴을 보냐며 거절했지. 근데 그 아이가 말이 더 놀라웠던 게 내가 사는 곳에서 20분 거리에 산다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사는 곳은 어떻게 알게 된 거지? 일단은 만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다. 근데 우리 동네가 많이 조용하니까 근처에서 보자고 했지.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이리로 온다네. 뭐 지가 뭐가 안달이 났는지 나 보고 싶다고 오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오라고 했지. 진짜 별 생각이 없어서 처음에는 당연한 거겠지만 그녀는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이고 나는 이제 곧 결혼할 예비 신랑인데 뭔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지.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러 나갔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참 많이 변했다라는 말밖에 안 떠오르더라. 뭐 나쁜 쪽은 아니고 그냥 애 둘 낳은 유부녀처럼은 안 보였다 그럴까? 아직 나이가 30이니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내 눈이 이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 집 근처로 온 그 애가 예쁘장하게 성숙한 모습을 보고 진짜 오랜만에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더라고. 사실 만날 때부터 내가 더 많이 좋아했었거든. 그 애랑 헤어지고 1년을 다른 여자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참 많은 아픔을 주고 떠난 여자인데. 그런데 이렇게 다시 보니 또 새롭더라는 거야.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을 거라 자신했는데 막상 얼굴 보니 바로 생각이 바뀌었다. 아무튼 그래서 어디 카페나 들어가 볼까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그녀가 먼저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맥주집으로 들어갔지. 내가 여기서 한 6년 살았는데 그런 맥주집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인테리어나 분위기를 봤을 때 여기서 오래 장사한 것 같은데 밤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테이블이 우리 한 테이블밖에 없었다. 둘이 간단하게 맥주 500cc 한 잔씩 시켜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 뭐 당연한 거겠지만 추억벌이 이야기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 그 사이 변한 게 있다면 맥주로 시작했던 술자리가 어느새 소주로 바뀌었다는 거? 취하더라. 원래 잘 취하는 타입이긴 하지만 그날따라 왜 그리 빨리 취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추억 이야기하면서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런가? 빨리 치기가 오르더라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술을 조금 조절하면서 마셨다. 그렇게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뭐 시댁이 어쩌니, 남편이 어쩌니, 애들이 어쩌니 그냥 다 들어줬어. 뭐 토달 말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남의 가정사 토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랬냐 힘들었겠다.
힘들게 살았구나. 말하는 거에 이렇게 맞장구 쳐줘가며 술잔을 비워나갔지. 그렇게 30분쯤 이야기하다가 일어나자고 하더라고. 그래, 뭐 이 정도 들어줬으면 내 몫은 다 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2차로 노래방을 가자는 거 아니겠어? 그래, 가자. 술도 한잔 했겠다. 오랜만에 만난 전 여친이지만 이제는 아는 동네 동생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달려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바로 옆 노래방으로 들어갔지. 그녀는 노래 한 곡 다 부르고 맥주 한 모금 마시는데 그녀가 한 번만 알아보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 안 될 게 뭐 있겠어. 고맙다고. 자기는 내가 연락 안 받을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올려다 보는데 그 눈이 참 오묘해. 전에 처음 사귀었을 때도 그 눈이 좋아 만났던 아이였거든. 우린 선을 넘고 말았지. 너무 일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내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아이가 먼저였는지 구분도 안 되고 술도 취해 생각도 제대로 안 나네. 그렇게 한 10분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어. 10분은 총알처럼 빨리 지나갔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지.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아이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자 근데 좋아, 그리웠어. 그 한마디에 이성의 끈 따위 없어져도 괜찮겠더라. 정말 그리웠어. 너무 보고 싶었어. 짧은 말 한마디에 던지고는 우린 곧장 밖으로 나가 혼자 살고 있는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직도 우린 서로 만나고 있어. 한 달에 3번 정도 애정 없이 만나지 말자 이야기하지만 너무 잘 맞으니까 만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벌써 이런 만남도 3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녀는 결혼 5년 차부터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침대 관계가 아주 원활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남편은 나 몰라라 온갖 노력을 해봤지만 달라지지 않는 남편.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이 많이 났다고 했다. 하루에 몇 번이고 나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 어쩜 나라면 가정을 지켜주면서 비밀 만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일 먼저 생각이 났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 제 아내는 임신 중인데 그녀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솔직히 그녀를 몇 년 만에 처음 봤을 때 시간이 많이 흘러도 참 곱고 우아해서 또 한 번 반하고 말았죠. 얼굴은 동그스름하게 생긴 데다 화장을 해서 그런지 주름살은 별로 보이지 않았고 내 눈에는 좀 화려하게 보이는 홈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부잣집 안방마님 같이 보인다고 할까? 하지만 3년 정도 만나고 나니 이제는 별 감흥도 없고 어렵게 임신해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60세 이상의 남성들이 침대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들은 마치 이입대인 것처럼 성관계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녀들을 당신에게 열광하게 만들고 싶다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힘이나 성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속도에 관한 것도 아니며 젊은이의 에너지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성숙한 남성의 진정한 힘은 그가 쾌락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쾌락을 이끄는 방식에 있습니다. 여성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광적인 성능이 아니라 20대 청년이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에게 욕망을 느끼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의 존재감,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녀의 한숨, 그녀의 전율에 진정으로 집중할 때 당신은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성숙한 여성은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터치가 그녀의 피부를 천천히 지나가고 어떤 말보다 먼저 그녀의 욕망을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정상에 도달하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즐기고 있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경험 많은 남성과 경험 부족한 젊은이를 구분짓는 것은 바로 시간을 조절하고 여성의 쾌락이 파도와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만질 수 있고 조바심 없이 키스하며 즉흥적으로 탐험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녀는 미쳐버릴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비밀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나 얼마나 강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얼마나 원하게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여성의 욕망은 침대보다 훨씬 이전에, 첫 번째 친밀한 접촉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 목소리의 톤, 한마디 말 없이도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성숙한 여성이 작은 제스처에 흥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 서두르지 않고 그녀의 몸을 훑어보는 시선, 대화 중에 그녀의 목덜미에 부드럽게 닿는 손길, 이런 모든 것이 그 어떤 물리적 성능도 넘을 수 없는 욕망을 쌓아갑니다. 60세 이후에도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성생활의 비결은 감정적 연결과 육체적 연결이 함께 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부족하면 힘으로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급한 움직임을 반복하려 해도 진정으로 여성을 쾌락의 문턱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 그녀를 이끄는 방식, 그녀를 안전하고 원하게 만드는 방식. 편안함을 느끼는 여성은 진정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헌신할 때 당신은 어떤 젊음도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쾌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남성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시간을 지배합니다. 그는 매 순간을 즐길 줄 안다면 그 순간이 쾌락의 폭발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는 가벼운 터치도 가장 강렬한 제스처만큼 흥미로울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진정한 쾌락의 예술을 이해하는 남자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힘이나 인내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제공하는 것은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욕망은 인내와 적절한 강도의 게임입니다. 이를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다면 놀라운 밤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녀 안에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욕망이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강렬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의 진정한 열쇠입니다. 이제 만약 성능에 집중하는 대신 연결에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에너지로 감동을 주려 하기보다 존재감으로 감동을 준다면 남자가 여성의 마음과 몸이 함께 자극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정말로 소수의 남자들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초월하는 친밀함과 쾌락의 수준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깨어나게 하고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할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점점 더 갈망하는 여성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많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에 관한 것도, 양에 관한 것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성숙한 남자의 진정한 힘은 여성을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에 있으며 이를 마스터하면 쾌락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젊을 때 최고의 성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여성의 욕망이 서두름이 아니라 신비로움, 기대감,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함으로써 촉발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친밀함을 열어줍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단지 눈빛만으로, 머리를 넘기는 동작만으로, 적절한 순간에 한숨만으로 남자를 자극할 수 있는 몇몇 여성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그들이 암시의 힘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비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여성의 욕망도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암시하고 자극하고 순간을 잡고 각 터치를 조절할 줄 안다면 그녀는 점점 더 당신에게 빠져들 것입니다. 경험 부족한 남자들의 실수는 쾌락이 강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남자는 여성의 흥분이 기대감에서 자란다는 것을 압니다. 서두르지 않고 각 터치를 오래 지속시키며 그녀의 목 근처에서 닿지 않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이런 모든 것이 그녀의 몸에 깊은 감각을 일으켜 어떤 직접적이고 급한 접촉보다 훨씬 더 깊은 쾌락을 제공합니다. 그녀가 당신이 일시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녀를 탐구하고 이해하며 즐기기 위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녀가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녀의 몸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다가와 당신의 손길을 찾고 더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당신들 사이의 에너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예술을 지배할까요? 대부분은 쾌락을 마치 경주처럼 여기지만 실제로 진정한 쾌락은 춤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맞는 터치가 과장된 성과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춤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이것이 당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리듬을 이해하고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언제 속도를 높이고 언제 늦춰야 할지를 아는 남자들은 단순히 지속 시간이나 힘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쾌락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쾌락은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세부사항, 그녀의 몸이 당신의 손길에 반응하는 모든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지속 시간보다 그녀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집중한다면, 매 순간이 이런 강렬함으로 사라진다면 당신의 성생활은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성들은 이 차이를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술을 지배하는 남자는 단순히 원함의 대상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때 그는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욕망이 그에게 다가오고 여자는 손길이 닿기도 전에 이미 그를 원하게 됩니다. 이런 수준의 연결이 단순한 신체적 경험을 그녀의 피부, 기억, 몸에 남는 무언가로 변화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성과로 감동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 생각을 버리세요. 여성을 진정으로 사로잡는 것은 매 순간 그녀를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가장 잘생기거나 젊지 않더라도 같은 남자에게 계속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그가 단순한 비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쾌락은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특별하고 원하는 존재로서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드는 에너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남자라면 신체적 쾌락을 훨씬 넘는 즐거움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것을 시도해 보세요. 바로 목적지로 가지 않는 대신 실험을 해보세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만지기 전에 멈추세요. 그녀가 당신의 존재, 숨결, 시선의 강도를 느끼게 하세요. 어떤 접촉도 없이 그녀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이 단순한 기다림의 행위, 욕망을 조절하고 순간을 붙잡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율과 흥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즉각적인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올 것에 대한 긴장감, 신비로움, 불확실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길이 닿을 때 그것은 이 에너지의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둘러서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당신의 각 제스처는 매번 새로운 영토를 탐험하듯 그녀의 피부를 처음 발견하듯
의도를 담아야 합니다. 여성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남자는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20대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숙함이 당신에게 이점을 줍니다. 당신에게는 인내심과 통제력이 있으며 어떤 젊은이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예술을 지배할 경험이 있습니다. 나이든 남성들의 가장 큰 실수는 젊음과 경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을 완전한 존재로 이해하고 느끼고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젊음은 양에 신경 쓰지만 경험 많은 남자는 욕망의 진정한 무기가 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존재감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음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아직이라면 이제는 변화를 시도할 때입니다. 이 예술을 마스터하면 어떤 여성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술을 마스터하면 당신과 만나는 모든 여성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쫓아다니거나 주목을 간청하거나 성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끌리는 남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남자가 이런 통제력을 가졌을 때 절박하게 행동하지 않고 진정한 쾌락을 위해 행동할 때 느낍니다. 그가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하지 않고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강렬하고 잊지 못할 경험을 창조할 때 느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더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남자는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느낄 수 있나요? 이로 인해 당신이 항상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필요 없이 여성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원하게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성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연결, 통제, 그리고 질입니다. 이제 다음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삶의 다양한 경험을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만족만을 신경 쓰는 소년처럼 행동하는 남자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유혹의 게임을 이해하고 각 감각을 탐구할 줄 아는 남자와 당신은 그녀가 이 뒤에 다른 사람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것이 바로 이 예술을 지배하는 남자들이 결코 지나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흔적을 남깁니다. 결국 여자는 여러 남자를 만날 수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남자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젊은이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최고의 장점, 경험, 존재감, 통제력을 사용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다음 만남에서 서두르지 마세요. 다르게 만지고 다르게 보고 기대감을 만들어 보세요. 그녀가 손길이 닿기 전부터 당신을 원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이것이 일어났을 때 그녀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결코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팁이 마음에 들고 60대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더 많은 비밀을 받아보세요. 욕망에는 나이가 없으며 잘 이끌어져야 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과 더 친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층간소음 하나만으로도 이웃 간에 크게 싸움이 벌어지는 시대에 살다 보니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이제는 옛말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가 결혼 25년 차 부부인 아내와 내가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도 어느덧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 집 앞집인 702호에 누가 사는지 조차 아직도 알 수가 없었다. 한 번쯤은 오다 가다 마주칠 법도 한데
이상하게 702호엔 사람이 안 사는 건지 좀처럼 마주치질 못하니까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난 일을 끝낸 후 얼큰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떤 아줌마가 먼저 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이다. 그때가 시간이 아마 밤 11시쯤이었고 난 그 아줌마에게 인사를 하며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서니 그 아줌마 또한 내게 나지막히 인사를 한다. 난 7층을 눌렀고 그 아줌마에게 몇 층 가시냐며 대신 층수를 눌러주려고 말을 거니 자기도 7층에 간다고 하는 거다. 2년 동안 이 아파트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 집 앞집에 사는 이웃 주민을 오늘에서야 드디어 만나게 된 거다. 엘리베이터에 내려 그 아줌마는 702호로 들어갔고 나도 701호인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자면서 난 이상하게 자꾸만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702호에서 사는 앞집 아줌마가 생각이 났다. 버젓이 아내와 함께 한 이불 덮고 자고 있는 이 순간에 이상하게 난 아까 만난 앞집 아줌마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아까 얼핏 봤을 때 뭔지 모르게 끌리는 매력이 있었다. 그냥 평범한 아줌마이기 이전에 향기며 옷차림이며 말투며 모든 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가 그날 자면서 자꾸만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났던 거다. 며칠 뒤 난 담배 한 대를 피우러 밤늦게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는데 누군가 빨간 외제차를 끌고서 늦은 시간에 차에서 내리는 거다.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사는 701호 그 아줌마다. 그런데 짐이 많은 건지 트렁크에서 큰 짐꾸러미를 꺼내며 혼자서 쩔쩔매길래 난 다급히 다가가 인사를 하며 저번에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보지 않았냐며 아는 척을 하니 그 아줌마가 무안한 듯 내 인사를 받아준다. 난 서글서글하게 좀 더 다가가 무거우신 것 같은데 저도 담배 한 대 피고 들어가는 길이라 짐을 들어준다고 그러니 아니라면서 괜찮다고 하는 거다. 하지만 난 그 말을 싸그리 무시하듯 그 아줌마의 짐을 들어주었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7층으로 올라갔다. 아줌마가 자기네 집 현관문을 열고서 문을 열으니 드디어 702호 그 아줌마가 어떻게 사는지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집안에서도 그 아줌마 향기가 가득 느껴지는 것 같다. 난 거실 앞에 짐을 놔두고 이만 가보겠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왕 들어주시는 거 작은 방까지만 짐을 더 들어주실 수 있냐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난 그럼 그렇게 해주겠다며 신발을 벗고 그 짐을 아줌마가 안내한 작은 방까지 들어주게 되었는데 아줌마는 나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갑자기 황당하게 눈물을 훌쩍이기 시작하는 거다. 난 놀라서 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아줌마는 고개를 돌리며 다시 또 훌쩍이길래 난 다시 그 아줌마에게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으니 사실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면서 집까지 비우고 오랜 기간 동안 남편 병간호에 매진했는데 돌아오는 건 끝내 남편의 죽음이었다면서 지금 내가 작은 방에 옮겨준 큰 짐이 남편이 그렇게 아끼던 마지막 유품이라는 거다. 그 유품을 마지막 남편이 있던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지금 막 차에다 싣고 집으로 다시 가져오는 길이라고 하는데 난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아줌마에게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을 해드렸다. 그러자 아줌마는 내게 고맙다면서 남편 병간호 하다 보니 바빠서 앞집에 누가 새로 이사 온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좋으신 분이 이사 오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난 시간도 늦고 해서 일단 그 아줌마네 집에서 나왔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내게 안 자냐며 오늘따라 당신 얼굴이 어둡다고 하는 거다. 무슨 고민에 잠긴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내에게 둘러댔지만 자꾸만 그 아줌마 생각이 났다. 뭔지 모르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자꾸만 그 아줌마가 보고 싶어졌고
내가 죽은 그 아줌마 남편 대신 그 아줌마를 조금이나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난 여느 때처럼 자기 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담배 한 개피를 입에 물었는데 그때 다시 또 그 아줌마가 빨간 해제차를 끌고서 그 늦은 시간에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것이다. 보니까 운전석에 웬 건정한 중년 남자가 운전을 하고 내리길래 난 그 사이 애인이라도 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대리기사였다. 아줌마는 술에 취했는지 비틀비틀거렸고 난 그 아줌마에게 다가가 술 많이 취하신 것 같다고 아는 척을 하니 아줌마는 나를 보며 세상 반갑다는 듯이 앞집 아저씨를 여기서 또 본다며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술 한 잔 같이 할 수 있냐며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난 좋다고 말하자 아줌마는 그럼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한다. 그래서 난 일단 먼저 가 계시라며 10분 뒤 갈 테니 그때 초인종 안 누르고 문을 한번 노크하면 그때 현관문 좀 열어달라고 말했다. 아줌마는 알았다면서 어서 빨리 오시라고 한다. 난 다시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잠깐 요 앞에서 친구 좀 만나고 온다며 말하니 아내는 나에게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친구를 만나냐며 생뚱맞다는 듯 쳐다보길래 화천사는 친구가 서울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내가 여기 사는 줄 알고 지금 뒤늦게 화천으로 가는 길에 들린 거라고 말하니 아내는 그러냐며 알았다고 먼저 잔다고 말한다. 그렇게 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현관문을 연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내려가는 게 아닌 곧장 우리 집 앞 702호로 향했다. 노크 한 번을 하니 바로 문을 열어주자 난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갑자기 그 아줌마가 나를 반기듯 오셨냐며 그러지 않아도 살해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힘겹게 짐도 옮겨주고 너무나 고마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누추하지만 자기가 술상 반았다면서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하는가 싶더니 이내 그 아줌마는 갑자기 픽 하고 취해서 쓰러지는 거다. 난 당황스러워 일단 그 아줌마를 들쳐업고서 침대에 눕혔고 이제 그만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아줌마는 취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 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싶다. 아무튼 그리하여 그 일로 하여금 그 아줌마랑 더욱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몰래 데이트까지 하게 되었다. 난 어느새 앞집 아줌마랑 바람이라도 피우게 된 것이다. 아내에게 담배 피우러 간다면서 앞집으로 향했고 아내에게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온다면서 앞집에 들어갔고 아내에게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언제나처럼 앞집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난 앞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됐고 그 아줌마랑 나는 더욱더 깊은 정이 쌓이고 말았다. 그러자 어느 날 아줌마는 내게 자기 이제는 와이프에게 이혼한다고 말하면 안 되냐면서 자기도 나 좋아하고 나도 자기 좋아하는데 뒤늦게 만난 우리 함께 살면 안 되냐고 말을 한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막상 아내에게는 이혼하자고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아줌마에게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엔 이 아줌마를 잃게 될 것만 같았다. 난 알았다며 우선 시간을 달라고 말했고 그 사이 우리 둘은 더욱더 깊은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아내에게 재활용 버리고 온다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다가 바로 앞집으로 들어갔는데 페트병 하나 더 있다면서 이것도 버리고 오라며 뒤따라왔던 아내가 내가 앞집으로 들어간 걸 목격한 것이다. 그리고 앞집 문이 자동으로 잠길 틈도 없이 난 곧장 앞집 아줌마와 기다렸다는 듯 포옹을 했는데 아내가 그걸 보고서 기겁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보고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며 이 여잔 누구냐고 말을 한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나서지 말아야 하는데 그 순간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자기는 경철씨 더 사랑하고 잘해줄 수 있다며 아내에게 이혼해달라고 대뜸 말하는데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뒤로 뛰쳐나와 우리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난 그런 아내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 오해라고 말을 했는데 아내는 펑펑 울면서 오해는 무슨 오해냐며 어쩐지 요새 담배 피러 나갈 때도 재활용 버리러 나갈 때도 이상하게 오래 있다 온다 했다며 그리고 당신 요새 수상 적을 정도로 밖에 자주 왔다 갔다 하더니 그게 다 저런 이유 때문이냐면서 언제 앞집 여자랑 저렇게 발전한 거냐며 나보고 제주도 좋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서 긴 말할 것 없이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며 위자료나 잔뜩 준비하라고 엄포를 놓는데 난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아내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 정말 오해라며 저 여자가 날 꼬신 거라고 말하니 아내는 믿어주질 않는다. 그 뒤 난 아내를 생각해서 앞집 아줌마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말을 하니 아줌마는 내게 고자 기르려고 자기랑 이랬던 거냐며 내 앞에서 펑펑 우는 앞집 아줌마. 하지만 난 앞집 아줌마를 달래줄 수 없었다. 그렇게 갑작스레 이별을 했고 난 아내를 위해 이 집도 내놓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담배도 끊었다. 아내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조금은 마음이 나아진 것 같아 보인다. 요새는 이혼하자고 말을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아직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마음 같아서 납집 아줌마를 다시 만나고 싶지만 그러기엔 아내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을 것만 같다. 앞집 아줌마도 부디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쯤에서 그 아줌마와 끝낸 게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